이 사진 보이시나요? 당연히 한국 대형마트의 라면 진열장 같죠? 하지만 여기는 유럽입니다. 한국의 라면이 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국 런던의 큰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 서서 텅 빈 선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식품 코너의 라면 섹션이 완전히 비어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다양한 한국 라면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라면은 언제 들어올까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군요. 죄송합니다. 한국 라면이 또 품절됐어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주변의 고객들도 실망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봅니다. 한국 라면의 인기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제 이름은 리안 브라운입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영국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 상태가 됐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동네 아시안 마켓에서 한국 라면 한 봉지를 샀습니다. 친구가 맛있다고 추천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날 밤 집에서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첫 맛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면이 아니었어요.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어우러진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이 라면이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거지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후로 한국 라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한국 라면의 다양한 종류와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신문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대형 라면 회사가 유럽에 공장을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남부 지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수백 명의 현지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었죠.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어요. 마케팅 전문가로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와 소비자를 이해하는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태껏 쌓아온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죠. 지원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유럽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첫 면접을 마치고 이튿날 두 번째 면접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죠.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첫날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새 구두를 신었습니다. 공장은 런던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바라보니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회사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고 오리엔테이션 룸으로 향했어요.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국인이었지만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죠. 그리고 한국에서 파견된 관리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회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라면 회사였지만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박 부장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는 단순히 라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생겼죠. 일본 라면이 원조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 라면은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라면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된 독창적인 제품이에요. 이후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엄격한 품질 관리 과정을 직접 보니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개발 부서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맛과 조리법을 연구하고 있었죠. 유럽인의 입맛에 맞는 라면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팀에 배정받았습니다. 첫 업무는 유럽 시장 조사였어요. 각 국가별로 식문화와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했죠. 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업무 방식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죠. 일의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사결정도 신속했어요. 유럽 기업들이 회의만 하고 있을 때 이미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처음엔 한국식 기업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수직적인 조직, 구조와 빠른 업무 속도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동료 김민수와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죠. 그의 도움으로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리암 씨, 오늘은 제가 직접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회사 구내식당의 조리 코너에서 민수는 라면 끓이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물에 면을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계란이나 치즈 같은 토핑을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완성된 라면을 맛보니 집에서 끓여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라면을 먹나요? 네, 대부분 그렇죠. 라면은 우리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예요. 라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음식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해보는 자리였죠.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테이블 가득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파전, 소주까지 다양한 음식과 술이 있었죠. 박 부장이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외쳤어요. 건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소주는 독특한 맛이었어요. 식사 중에 박 부장이 회사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자리에서 팀원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영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한국 문화에 호기심이 많았죠. 특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 라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 라면의 맛과 품질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조리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면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라면의 특별함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했어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어요. 유럽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조리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면 패키지에 더 자세한 설명을 넣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리 영상을 공유하면 어떨까요? 민수가 호응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또한 한국 라면만의 독특한 매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인스턴트면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 담긴 음식이라는 점을요. 마케팅 팀장인 장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분 다 좋은 의견입니다. 리암 씨의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와 민수 씨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잘 어우러졌네요. 이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게 저희 팀은
한국 라면의 매력을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라면 조리법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현지 유명 셰프와 협업하여 한국 라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배웠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새로 배운 표현을 연습할 때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죠.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국어로 했더니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부분 이전에 실직 상태였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조건과 복지 혜택에 만족하고 있었죠.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 직장보다 급여도 높고 환경도 좋아요.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스토리를 마케팅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성과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제작한 라면 조리법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판매량도 조금씩 증가했죠.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공장은 하루 3교대로 풀가동되고 있었지만 유럽 전역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제 채널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죠. 유럽 전역에서 한국 라면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구매 제한을 두기 시작했으며 온라인에서는 정가의 2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팀원들과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어요. 장 이사가 말했습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군요. 본사에 생산량 증대를 요청해야겠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인기로 인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라면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창구였던 거죠. 회의에서 이런 생각을 공유했어요. 한국 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로 마케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라면을 통해 한국의 맛과 정서를 경험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였죠. 이 제안은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라면 더 맛있게 즐기기라는 주제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라면을 먹는 다양한 방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반찬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 라면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포함시켰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팔로워 수가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자신만의 라면 요리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을 사랑하는 유럽인들의 모임이요. 유럽 내 공장 증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공장 옆에 2배 규모의 새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어요. 이로 인해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죠. 경제 불황 속에서 희소식이었으니까요. 한국 본사에서 중역들이 방문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성공에 고무된 그들은 더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어요. 유럽 전역에 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시설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단순히 라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죠. 본사 중역들과의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 라면이 유럽에서 성공한 이유와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리암 씨의 통찰력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과 임원진이 참석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별실에서 진행된 자리였죠. 테이블에는 한국 전통주와 함께 퓨전 한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회장님의 건배사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유럽 진출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현지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회사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소량의 라면만 생산했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죠. 우리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라면이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담은 매개체라는 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철학이 제품의 품질과 회사의 경영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하니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유럽 전역의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승진한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다니요. 장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어제 만찬에서 리암 씨의 통찰력에 큰 인상을 받으셨어요. 유럽인의 시각에서 우리 제품을 바라보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새로운 역할에 부담감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제 아이디어를 더 큰 규모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첫 번째 임무는 유럽 각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문화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했죠. 각국의 마케팅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마다 선호하는 라면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순한 맛이 인기였고, 독일에서는 매운맛이 더 선호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라면을 파스타처럼 응용해 먹는 방법이 유행이었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세웠어요. 현지 유명 인사들과 협업하고 각국의 요리 문화와 접목한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와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 라면을 홍보하는 계획도 마련했죠.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유럽 식품 업계의 주요 이벤트로 많은 바이어와 언론이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저희 회사는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한국 식문화를 총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김치,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었죠. 파리 식품 박람회 준비로 바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회의하며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내 일본 식품 기업들이 연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었죠. 라면의 원조는 일본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라면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며 한국 라면을 모방품처럼 묘사하는 내용이었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라면과 일본 라면의 차이점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장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쌓아온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수가 의견을 냈어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면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라면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었어요. 그보다는 한국 라면만의 독특한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조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만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라면이 가진 특별한 매력과 맛, 그리고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과 품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 제안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부장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접근법입니다. 굳이 경쟁자와 싸울 필요 없이 우리의 강점을 알리는데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게 한국 라면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한국 라면만의 독특한 맛과 조리법, 다양한 응용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품질 관리 과정과 연구개발 노력도 투명하게 공개했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 라면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일본 라면이 주로 수프 스타일인 반면 한국 라면은 볶음면부터 국물라면, 컵라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점이요. 각각의 종류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파리식품 박람회가 시작됐어요. 저희 부스는 박람회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부스 안에는 라면, 시식 코너와 조리 시연 공간, 한국 식문화 전시관 등 다양한 섹션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개막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스를 찾았습니다. 특히 시식 코너는 항상 길게 줄이 서 있었어요. 현장에서 셰프들이 조리하는 라면의 향기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죠. 방문객들은 한국 라면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식품 바이어들과의 미팅도 성공적이었어요. 기존 유통망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널을 개척하는 계약들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이 독점 계약을 제안해왔죠. 한국 라면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온 후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파리 박람회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와 매출 예상치를 공유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 이사가 발표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유럽 내 두 번째 공장 건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독일 서부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에는 물류센터와 연구개발 시설도 함께 설립됩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에 대한 회사의 장기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어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더불어 제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본사의 시스템과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출발 전날 팀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민수가 손수 준비한 한국 음식들로 가득한 파티였어요. 김밥, 떡볶이, 불고기 등 이제는 제게도 익숙해진 음식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암은 이제 한국인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잘 알지도 몰라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진 상태였어요. 이제 한국 본사 직원들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본사 직원들이 공항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회사로 향하는 길에 한국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고층 빌딩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매우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강의부터 제품 개발 과정 견학, 한국 문화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연구개발센터 방문이 인상적이었어요.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맛과 더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전통시장과 궁궐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마케팅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프로그램 마지막 날 회장님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자리였죠. 회장님이 직접 저를 테이블로 불러 옆자리에 앉히셨어요. 리암 씨 덕분에 우리 회사의 유럽 진출이 더욱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라면을 처음 맛본 그날이 생각났어요. 실직 후 우연히 먹게 된 한 봉지의 라면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한국인 친구들이 모여 직접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특별한 라면이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라면을 나누어 먹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 앞에는 김치, 떡볶이, 삼겹살 등 이제는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 소중한 경험이었죠. 유럽에서 한국의 라면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